안녕하세요. 약하다 방송의 김민경 약사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한방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약대에서 요즘 한방 강의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94학번이라서 제가 마지막 한약 자격증 학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초제조 할 수 있고 다 한약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 밑에 학번으로 졸업하신 약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약대에서 배우는 저희 후배님들이 다 한방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방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방 강의를 이제 들으실 때 제 한방 강의에 대한 간단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 제 한방 강의는 한방 기초 강의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실력 있는 약사님들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방 강의를 시작하시는 약사님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하나씩 끊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들으실 때 처음부터 쭉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만든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여기 써 있지만 영상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운받아서 교재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무료지만 이건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여기 알기 쉬운이라고 해놨는데 정말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설명도 제가 해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금방금방 약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방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분이라도 꾸준히 제 강의를 따라오시다 보면 한약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저희는 이제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는 생화학과 그다음에 생리학을 배우게 됩니다. 생화학과 생리학을 배우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생화학적 반응이라든가 신경 반응에 대해서 다 알게 돼요. 그죠?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사람의 몸은 섭취한 영양소와 그리고 산소를 이용해서 화학적 연소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 생리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생명유지 활동이죠. 에너지를 만든 이후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유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부의 공격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큰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은 에너지 생성으로 해서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외부의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기타 병원성 미생물들이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 몸이 손상이 됐을 때 그걸 회복시키는 이런 면역 기능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약대에서 배운 생리학과 생화학을 배우신 분들, 면역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야. 그죠? 이게 한방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이 한방 강의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방의 제일 기본적인 거 기, 혈, 양,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혈양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왜냐면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한자의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말은 어떠한 현상을 표현하는 그냥 대표격인 말일 뿐입니다. 한방을 만들었을 때 한방에서 한방을 연구하신 분들이 모두 그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때 쓰는 단어 중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여러 말들도 그 말의 한자적인 뜻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표현하는 현상을 알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뜻하고 있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만 잘 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 헷갈리거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요 네 가지를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몸은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화학적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의 제일 최종적인 게 기입니다. 기.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기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혈, 양, 음은 뭐냐면 기, 즉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나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말하고 혈이라고 하는 건 영양소를 말합니다.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소를 말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영양소들, 에너지성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비에너지성 영양소인 비타민하고 미네랄, 이걸 통틀어서 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 이해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양소가 있어도 양, 즉 중추신경계에 자극이 없게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 배에다 때려 넣는다고 해서 그게 에너지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신경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양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신호 전달이잖아요. 그죠? 호르몬은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신호 체계를 말합니다. 신호 체계. 그 신호 체계가 각 장기에 전달을 해서 장기의 유기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은 호르몬이라고 이해만 하면 되고 양은 신경계의 자극이구나. 혈은 영양소구나. 그러면 혈과 양과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다 쓰게 돼요. 물론 기 자체가 에너지 단 하나만 말하는 건 아니긴 한데 요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 방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됐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라고 하는, 즉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먹는 약이 보기제거든요. 즉 기허, 즉 기운이 없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먹는 게 보기제라는 처방입니다. 보기제라는 처방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러면 에너지가 도대체 우리 몸에서 뭘 하지? 라는 걸 설명해 놨어요. 자, 기작용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생화학을 다 배웠으니까 생리학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면 그냥 아는 내용이야. 그죠? 자, 기라고 하는 거는 추동작용, 움직이게 하는 거지. 움직이게 하는 거. 온후작용, 불 떼는 거. 체온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죽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체온 유지를 무조건 해야 돼. 불 떼는 거. 그 불 떼는 게 단순히 에너지 불 떼는 것 말고 순환, 그 다음에 인체 항상성 유지까지 포함하긴 해요. 하지만 불 떼는 거. 그리고 방어작용, 아까 말했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버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외부의 병원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한다고. 그거를 방어하는 것도 기의 작용이야. 면역 기능이지, 그지? 기화작용. 기화작용은 뭐냐면 내가 먹었어. 먹고 나서 그걸 다른 걸로 바꾸든 뜯든 뽀사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바꾸든 뜯든 뽀사든 우리 생화학 시간에 다 배운 거니까 생리학 시간에 배웠고 그걸 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물질의 전환. 영양소들이 음식물이 들어와서 영양 물질로 바꾸는 거지. 다시 말해서 그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와갖고 아미노산하고 당류하고 지방산 같은 걸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그 지방산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방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당을 갖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효소나 아니면 조직의 구성 물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기화작용. 오케이? 다 배운 거야, 이거. 고섭작용. 요거는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요 위에까지는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야. 근데 고섭작용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의 주머니로 돼 있어. 이렇게. 주머니. 주머니에 구멍이 있지.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 두 개의 구멍이 있는 거야. 중요하죠. 우리 몸은 총 큰 주머니로 돼 있고 이 주머니 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장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주머니 안에. 그럼 주머니에 구멍이 두 개,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 두 개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에서 안에 있는 물질들이 새거나 아니면 부족해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그걸 고섭작용이라 그래. 고섭작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지 않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운이 부족, 즉 체력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땀도 질질 나게 되고 소변도 정상적으로 배출을 못하게 되고 정액 등의 몸의 체액 같은 경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질 못해요. 놔버린다고. 일례로 들어서 이제 그 관략근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돼요. 몸에 보면 관략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에너지적, 즉 기의 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기허, 즉 기운이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는 이 5가지 작용이 고장이 나겠지. 그때 쓰는 걸 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돼. 그럼 너무 쉬워.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기어. 배터리.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일반적인 징후가 뭐냐? 기운 없지. 원기가 없어. 기력이 없어. 필요하기 쉬워. 말하기 싫어. 목소리 힘 한 개도 없어. 안색이 창백해지는 거지. 안색이 창백해지는 거는 혈액이 부족한 상태, 즉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도 안색이 창백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색이 창백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심장에서 뽐뿌질이 안 되는 거야. 심장에서 뽐뿌질. 원래 혈액이 있는데 뽐뿌질이 안 되면 돌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안색이 창백해지는 걸 말해요. 물질이 부족해서 창백해지는 거하고 다른 얘기야. 왜냐하면 혈허에 가도 안색이 창백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유가 틀린 거지. 자, 그러면은 한방에서는 심기어, 폐기어, 비위기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무 자르듯이 툭 자를 수는 없어. 원래 그렇게 잘리는 게 아니야. 그냥 기운이 없으면 장기의 어디 부분이 기운이 없을 때 무슨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럼 심기어가 뭐냐? 심기어는 심장에서 뽐뿌질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지. 자, 심장에서 뽐뿌질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폐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폐에다 보내갖고 산소를 받아들여야 내 몸에 있는 산소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야지 각 장기로 피가 돌아가갖고 내 몸이 움직일 거 아니야. 에너지도 보내주고 영양분도 보내주고 찌꺼기도 갖다가 버리고. 그래서 심기어가 나타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숨차거나 산소가 부족하니까 중요한 거 이거예요. 불안해져요. 요게 되게 중요한데 자, 요까지 요렇게 보면 가슴 두근거리고 숨차. 이건 맞아. 그렇겠지. 근데 동계 즉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게 되면 우리 몸은 심장신경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뇌하고 그죠? 심장이 빨리 뛰면 뇌에 있는 신경도 활성화, 예민해지기 시작해서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불안하고 초조해져.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도 심장이 빨리 뛰지만 심장이 빨리 뛰어도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걸 고차신경계의 기능 저하라고 해요. 고차신경계의 기능 저하. 자, 가슴이 괴로워. 답답하고 괴로워. 뭔가 불편해. 어지럽겠죠. 펌프질이 안 되니까 머리로 안 가니까. 맥결대라는 거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말합니다. 결대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말해. 그게 펌프질하는 힘이 약해져서 심장의 평활근의 힘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걸 구연릉이라고 하는데 이해했죠? 심장이 약해지면 펌프질하는 심장 평활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자,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리고 폐기요. 폐라고 하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혈액으로 집어넣는 역할과 혈액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빼내는 역할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폐라고 하는 것은 산소 받아 맞아. 이산화탄소 맞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폐는 면역계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폐에는 아주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공기 중에 들어온 게 그냥 다 들어오는 게 어디야? 제일 처음에 폐로 들어오거든. 근데 폐는 혈액과 직접 맞닿아 있어요. 그죠? 혈액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공기가 혈액을 직접 닿는다고. 이거 무지하게 위험한 거거든 원래. 그지? 아니 손에 있는 상처만 찍 놔도 공기 닿으면 여기 세균 들어가서 곱는데 폐는 맨날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세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지.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되거든.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 폐 안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폐에 있는 세균과 먼지 같은 것들 이런 이물질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폐 쪽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게 되고 심한 가래라든가 점액질 같은 게 많아진다고. 그래서 폐 기능이 떨어지면 숨 차겠지. 근데 중요한 게 만성해수. 왜 만성해수가 나타나? 아까 말했잖아. 폐는 무지하게 강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찌꺼기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곰팡이 새끼들도 오지게 들어가 있을 거고 말이야. 먼지 맨날 들어가 매연 들어가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침을 하겠지. 기관지가 수축을 하니까. 그지? 그리고 가래도 오지게 나오겠지. 가래가 오지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 즉 한선이나 호흡기계 쪽의 기능 저하를 말하게 돼요. 오케이? 자, 비위기요. 한방에서는 기의 원천을 비위라고 봅니다. 비위라는 건 내장을 말해요. 위장하고 소장 이런 내장을 말하는데 밥심이야, 밥심. 즉 영양분이 들어와야 어쨌거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영양분이 들어와야.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래도 산소를 왜 집어넣어? 영양분을 연소시키려고 펌프질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몸에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알았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하고 장에서 영양분을 집어넣어갖고 몸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치료도 할 수가 없어요. 꼭 알아야 돼. 치료의 그 기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위기여, 중기혈약이라고 비위기여라고 나오는데 식욕부진,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적어, 맛이 못 느끼는 거지. 음식의 맛을 못 느껴.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빵빵하게 배가 부풀어 올라. 변비나 연변, 수양변 이게 흡수가 덜 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장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소화가 안 된 상태가 되면 변비나 연변이나 수양변, 물 같은 변을 쏟게 된단 말이야. 소화기계의 기능이 저하가 떨어져 갖고 소화가 안 되는,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 갖고 나중에 특히나 무슨 것도 나타나냐면 내장이 근육으로 돼 있잖아. 그죠? 우리 다 배웠어. 그죠? 내장 평혈근이라는 근육으로 돼 있는데 얘가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힘이 없으면 쭉 쳐져 밑으로. 그래갖고 내장 하수가 나타나. 내장 하수가 나타나게 되면 위장이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정상적인 운동을 못 하니까는 장 안에 음식물이 고여 있을 거 아니야. 큰일 나요. 썩을 수도 있어. 그래서 탈장하면 썩어갖고 잘라내잖아. 내장 하수나 기립성 실조. 기립성 실조는 뭐냐면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을 말해요. 위장 기능이 약하면 나타난다는 뜻이야.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그건 다른 이유도 있는데 우째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중요한 건 자, 기허라고 하는 거는 심기허, 폐기허, 비위기허도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위기허. 위하고 장, 즉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치료도 못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알았죠? 자, 다음. 자, 그래서 보기제는 몸에 기운을 넣어주는 처방에는 보기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기약은 에너지 생성을 높여주는,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약재들을 보기약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소화흡수 촉진하는 거를 도와주는 보비약. 아까 위장에서 영양 흡수가 잘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먹은 게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 들어오는 거 도와주는 애들. 그 다음에 추동. 위장관 운동 조절제. 우리 배웠잖아. 위장관 운동 조절제. 추동. 내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흡수가 되겠지. 여기 내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그래서 내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인, 물론 이제는 그 개념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기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이기약이다 이거. 이기약 내가 잘못 썼다. 토하지 않게 하고 꾸역꾸역 하는 거를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제대로 대사가 돼서 흡수가 되거나 분해가 되지 않고 농도가 높게 고여있는 상태를 담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몸에 있는 대사산물들이 정상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흡수가 되지 않고 몸 안에 농도가 높게 남아있는 걸 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음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영양물질이 들어오든가 뭐 독성물질 하여간에 뭔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들어온 애들이 우리 생화학 시간에 다 배웠던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화하게 돼요. 그 단계를 거쳐서 변화하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사산물이 쌓이는 거 다 배웠잖아, 그지? 그 대사산물이 쌓여서 많아지게 되면 담을 형성하게 돼. 담. 그러면 거담이란 뜻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 반응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거담 효과를 갖는 이기화습약이라고 하는 걸 써요. 이기화습약. 지금은 자세하게 몰라도 나중에 내가 다 설명을 다 할 거야.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냥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자, 그리고 소화 효소를 함유하는 소화제 그냥 소화제 끝. 그리고 근긴장을 높이는 승기약. 이건 또 뭔 얘기야? 위장약이 무슨 근긴장?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장은 내장 평활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장에 힘이 빠지면 위장에서 움직이질 못해갖고 음식물을 흡수를 못해요. 소화도 못하고. 그러면 내장의 힘이 떨어져갖고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장을 짱짱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승지약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거 몇 개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수분의 흡수, 배설을 촉진하는 이수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수약은 이뇨제가 아닙니다. 생화학 시간에도 배웠고 생리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중요한 거야.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배에 들어가면 장 점막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가서 그게 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전신순환계로 가는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 내장에 음식물이 있었어. 소화가 돼서 분해가 됐어. 그러면 다 써. 그냥 들어가나? 잘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지? 여기에 보면 수분의 흡수 배설을 촉진하는 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수분의 흡수 배설을 촉진하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약들을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도. 우리 몸에 보면은 여러 물질들이 이동을 하잖아. 이온들도 이동을 하고, 그죠? 아미노산, 그다음에 당들도 이동을 하고. 왜냐면 걔네들이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걔가 세포막 밖에서 이렇게 서 있나? 아니요. 혈관에서부터 조직을 지나가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쪽으로 다 가야 된다고. 가야 돼. 그냥 안 가. 거기 고속도로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야. 버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 가. 가게 하는 여러 과정들을 우리 배웠지. 펌프 같은 거. 그리고 세포 사이에 간극 사이로 이렇게 스쳐서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거든. 그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분의 흡수 배설을 촉진하는 거라는 뜻은 뭐냐면 몸의 물질이 잘 왔다 갔다 하게 도와주는 애들을 말해요. 이 개념에 있는 약은 양약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요것도 내가 또 나중에 설명을 잘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간단하게.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자, 다음. 자, 보기약은 우리 잘 아는 인삼. 보기약의 제일 대빵. 얘가 최고 대빵. 짱이야. 당삼. 이건 중국삼을 말해요. 자감초. 감초를 구운 걸 말해. 보기약 중에 아주 좋은 거지 이것도. 황기, 백출. 여기 있는 보기약은 다 명약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 엄청나게. 우리 다 봤잖아. 그지? 하다못해 이거는 갖다 어디에 줬어? 닭백숙에 줬어. 인삼하고 황기는 다 쓴다고. 그리고 보비약 아까 뭐라 그랬어? 위장에서 음식물들이 소화가 잘 돼갖고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산약, 황정, 연자. 뭐 연자는 이제 그 씨의 연씨 산약은 마야. 그 마 우리 먹는 거. 마구로 소주 한 잔을 죽이는데. 대추. 복령은 그 우리 생약 시간에 배웠죠? 복령 뭐지?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버섯이야 버섯. 의인, 율무, 창출도 있고 자실도 있고 백편도도 있는데 백편도 있고 콩, 메주콩. 자, 이기약은 대부분 다 향을 가지고 있어요. 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운양가 애들이 많아. 배웠지 다? 운양가 애들이 많은데 지각, 지실 얘는 이제 목향이라고 해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이거 초가 죽여 얘. 죽여. 향부자 뭐 이렇게 쭉 그냥 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다 설명 다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대복피는 빛난 껍질을 말하는 거고 이기약은 아까 뭐랬어 위하고 장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뭐 위장근원동 조절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이것도 내가 다시 또 설명을 해줄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저 새끼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돼요. 이기화습약은 아까 뭐라 그랬어? 음식물이 담이 생기지 않도록 찌꺼기가 뭉쳐서 농도가 짙어지지 않게 대사를 좀 이렇게 푸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진피, 바나 바나가 제일 잘 들어. 바나 제일 유명하네. 얘도 오지게 유명하네. 쭉 푸박, 얘도 유명해. 백두하고 자수엽 그 생각 맞죠. 이기화습약, 승지약들은 시오, 승마, 갈근 이렇게 딱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야. 끝. 텐션 높여준다 그랬지. 긴장도를 높이는 거야. 텐션 높여주는 애. 소도약은 소화제. 끝. 소화제. 메가, 산사자, 개내금, 나복자, 신곡. 알고만 있어요. 이수약 아까 뭐랬어? 물질 이동 시켜주는 애들이라 그랬지? 물질 이동 시켜주는 애. 유명한 애들. 저령, 택사, 차전자, 목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요 애들이 모여서 보기제라는 처방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다음. 자, 그럼 보혈제를 하자. 보혈제 지금 몇 시냐? 28분 됐어. 28분 됐어. 이거만 해. 그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무조건 30분만 할 거기 때문에 30분에서 어떡하지? 한 2년 걸릴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보혈제라고 하는 거는 즉 혈이 부족해서 생긴 걸 없애주는 애가 보혈제야. 혈이 부족한 상태를 없애주는 애. 그럼 혈이 뭐라 그랬어? 영양분이라 그랬잖아. 우리 몸의 영양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몸에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걸 치료해 주는 거지. 그래서 혈허가 뭐냐면 영양분하고 몸을 이제 그 영양분으로 채워주는 걸 자윤이라고 해. 의 작용이 저하돼 갖고 그의 물질적 기초 부족을 말하는 거야. 몸이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를 혈허라고 불러. 근데 그게 전신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덜 먹으면 빈혈 생기고 덜 먹고 그러면 전신적으로 영양이 부족하지겠지. 근데 나는 잘 먹었어. 난 잘 먹었는데 국소적으로 부족한 상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혈액순환 장애를 말해요. 나는 건강해. 근데 내 몸 어딘가에 영양분이 덜 가. 그럼 걔는 혈허겠지. 못 받았으니까. 혈액순환 장애를 말해요. 그래서 국소적인 영양 부족 상태도 혈허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허.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내분비 조절 이상. 내분비가 뭐야? 호르몬이잖아. 호르몬.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 우리 다 알잖아. 콜레스테롤 모액으로 해갖고 만들어지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잖아. 쫙.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몸에 들어왔는데 이 콜레스테롤 갖다가 여러 단계를 쫙쫙쫙 해갖고 성장 호르몬도 만들고 성호르몬도 만들고 알람이 울려버렸네. 성장 호르몬도 말고 성호르몬도 만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몸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대사가 안 된다든가 재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 못 만들잖아. 그게 내분비 조절 이상을 말하는 거야. 이건 절대적으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앵꼬가 나서 못 만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혈허라는 거는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도 포함하는 얘기가 돼요. 알았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호르몬의 기능을 다 알잖아. 그지? 다 배웠어. 혈허라는 거는 국소적인 영양 부족도 말한다 그랬잖아. 즉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혈허예요. 혈허. 나는 잘 처먹었지만 순환이 안 되면 혈허야. 혈허. 알았지? 자율신경계나 신경계의 실조. 자율신경계나 신경계의 실조는 내분비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요.
호르몬 제대로 못 만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신경 뭘로 움직여? 신경 전달 물질로 움직이잖아.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잘 안 되면 신경이 어떻게 되겠어? 지 마음대로 움직이겠지. 신경 균형이 무너져요. 그런 증상들도 다 혈허에 해당이 돼. 알았죠? 혈허.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이거 시간이 30분밖에 안 하는 프로야.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